그래서 이번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얼마 전 제가 레이저 커팅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크릴판을 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가형 레이저 커팅기는 아크릴판을 자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 초에 아크릴판을 주문했었는데 주말이 돼서야 받아볼 수 있었네요. 재단 때문인지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보시는 것처럼 총 5종류의 아크릴판을 주문했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재료에 대해 커팅이 가능한지 문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모두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크릴판부터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오렌지색 아크릴판이 제가 주로 사용하는 MDF판과 같은 두께인 3mm짜리라서 가장 확실한 비교군이 될 것 같네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레이저 커팅기로 이동해 볼까요? 카메라 위치부터 잡아줬고요. 커팅 결과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아크릴판의 보호필름은 벗기지 않은 상태로 커팅을 진행할 겁니다. 가이드에 맞춰서 잘 끼워줬고요. 혹시나 아크릴판이 휘어져 있을까봐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도 시켜줬습니다. 이제 커팅 모습을 보면서 현재 이 커팅기의 스펙 및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커팅기는 기본적으로 26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저가형 중국산답게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해요. 스펙상 40W 레이저 모듈이 포함된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3mm짜리 MDF판을 커팅했는데 기본 스펙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송 속도를 너무 느리게 세팅해야 하기도 하고 가로와 세로를 커팅할 때 미세하게 다른 커팅 라인이 신경 쓰이기도 해서 80W 레이저 모듈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26만원짜리 기본 사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더구나 고성능 컴프레셔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에어 어시스트를 장착한 상태예요. 그래서 순정 상태와는 약간의 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레이저 출력 파워와 이송 속도는 제가 평소에 3mm MDF판을 커팅할 때와 동일한데 레이저 출력은 50%, 이송 속도는 분당 120mm예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커팅이 완료됐네요. 커팅이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커팅한 부분인데 표면을 자세히 보면 글쎄요,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흔적조차도 없어요. 일단 3mm짜리 아크릴판은 MDF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커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크릴판 표면을 보면 분명 꽤 많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두세 번 반복하면 커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이렇게 같은 곳을 반복해서 커팅하려면 처음 아크릴판을 놓았던 위치와 동일하게 아크릴판을 놓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제가 항상 같은 크기의 커팅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재료를 다시 놓아도 항상 같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커팅을 해줍니다. 두 번째 커팅이 끝났는데 아직도 잘린 것 같진 않아요. 윗면은 그다지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랫면을 살펴보니까 커팅 라인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세 번째 커팅이 끝났는데 살펴보니까 두 번째 커팅 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 정도면 아크릴판 커팅이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되는 데까지 계속 시도를 해볼게요. 네 번째 시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도, 이렇게 총 7번을 커팅해 봤는데 언뜻 봐서는 커팅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의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일단 아크릴판을 꺼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7번을 커팅한 아크릴판의 모습이에요. 윗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크릴판이 마치 계속 녹았다가 다시 붙은 듯한 자국들을 볼 수 있었어요. 뒤집어서 아랫면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커팅한 라인이 녹으면서 자국이 남긴 합니다. 혹시 몰라서 힘으로 떼어내 보려고 눌러봤는데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뒷부분에 충격을 가해줬는데도 역시나 떼어지진 않았습니다. 커팅이 되지 않았어요. 보신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레이저 모듈이 다이오드 레이저 중에서는 꽤 강력한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3mm짜리 아크릴판을 절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커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커팅 표면이 깔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열 때문에 아크릴판 표면이 부풀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3mm짜리 아크릴판 커팅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랫면까지 커팅 라인이 보이긴 하니까 2mm짜리 아크릴판을
아크릴판은 어떤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 준비한 녀석은 2mm짜리 흰색 아크릴판이에요. 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팅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커팅이 완료돼서 살펴봤는데 계속적으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네요. 아크릴판이 흰색인데다가 광택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엔 아예 자국조차 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커팅 전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커팅이 끝났는데 이번엔 그래도 커팅 라인은 생겼네요. 아랫면도 살펴보니까 3mm짜리 아크릴판을 2번 커팅했을 때처럼 살짝 커팅 라인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레이저의 출력을 높여보기로 했답니다. 방금까지는 레이저 출력이 50%였는데 이번엔 최고 출력인 100%로 높여줬어요. 은근히 냄새가 나서 문을 닫고 출력을 진행했습니다. 출력이 끝났네요. 이번엔 살짝 기대도 되긴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실패입니다. 출력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어요. 더구나 앞면을 보니까 커팅 라인이 굉장히 두꺼워졌네요. 이건 마치 스핀들용 CNC로 가공한 듯한 느낌이에요. 이후로도 3번을 더 진행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보통 재료를 커팅할 때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레이저가 이 재료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아크릴판 아래로는 레이저 빔이 보이지 않죠. 이건 커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80W 레이저 모듈은 불과 2mm짜리 아크릴판도 자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테스트한 아크릴판의 표면을 비교해 보면서 왜 이 레이저는 아크릴판을 자를 수 없었는지와 어떻게 하면 자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 아크릴판은 두께 2mm짜리 레이저 출력 100%로 커팅한 녀석이고요. 오른쪽은 두께 3mm 레이저 출력 50%로 커팅을 한 녀석이에요. 비교해보자면 왼쪽은 면이 조금 고르게 녹은 반면 오른쪽에 비해서는 녹은 부위가 약간 넓은 걸 볼 수 있는데 레이저 출력이 더 높다 보니 당연히 아크릴 표면이 더 고온의 레이저에 노출이 돼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른쪽을 보면 마치 전기 인두로 플라스틱을 절단할 때 볼 수 있는 흔적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건 아마도 플라스틱이 녹았다가 녹은 플라스틱이 다시 달라붙는 그런 모습 같아 보여요. 이 말은 레이저에 녹은 아크릴이 냉각이 바로 되지 않아서 녹았던 아크릴끼리 다시 달라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면 혹시 커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에어 어시스트였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 어시스트는 소음이 적은 대신 산업용 에어 컴프레셔처럼 고압의 공기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에어 컴프레셔를 준비했어요. 참고로 저처럼 MDF 가공용으로 에어 어시스트를 사용할 때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녀석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거든요. 아무튼 에어 어시스트 구성 방법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 시끄러운 녀석을 에어 어시스트에 연결해줬습니다. 소리가 정말 장난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청각 보호를 위해서 소음은 제거했어요. 자, 이제 커팅을 시작합니다. 뭔가 시원스러운 소리는 나네요. 자, 커팅이 다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분명 에어 컴프레셔를 연결하기 전보다 커팅 라인이 정리되고 얇아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커팅은 되고 있지 않아요. 이후로 2번의 커팅을 더 시도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커팅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 조금 더 깔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커팅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러한 저가형 레이저 커팅기로 아크릴판을 가공하기는 힘들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실패한 결과를 보여드려서 죄송하네요. 저도 만약 아크릴판 가공이 가능하다면 꼭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님이 이 영상에 아크릴판을 자를 수 있는 멋진 노하우를 남겨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팅까지는 안 됐지만 투명 아크릴판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각인을 한 아크릴판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